안녕하세요. EDMIH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2년에 새로 나온 케임브리지 17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리스닝 섹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IELTS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케임브리지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과서 같은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만큼 책임감을 갖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 테스트의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표 안에 빈칸들이 군데군데 뚫려 있는 이런 문제 유형, 전형적으로 리스닝 섹션을 풀어보신 분이라면 가장 많이 파트 1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일단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Complete the notes below, 아래쪽에 나와 있는 노트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파트 1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담고 있고요.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중요한 정보들을 일종의 노트, 메모처럼 정리해 놓고 있는 그런 박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메모를 내용을 들으면서 직접 완성해 나가는 그런 타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instruction, reading, listening 할 것 없이 모든 유형에서 다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Write one word and or a number for each answer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간에 접속사가 두 개가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하나씩 의미를 적용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Write one word or a number 이라고 하면 단어를 하나 쓰던가 숫자를 하나 쓰던가 라고 하라는 거죠. 혹은 이번에 and를 적용시켜 보면 단어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숫자도 하나 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인스트럭션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내용을 아무리 맞게 듣고 정답을 다 정확히 기입했다 하더라도 저기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에 위배되게 답을 적었다면 그건 오답 처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만나실 때마다 저 인스트럭션은 예외 없이 꼭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Buckworth Conservation Group이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룹인가 봐요. Buckworth 같은 경우는 이름이니까 별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박스가 등장하고 있고 넘어가서 6번부터 10번까지, 즉 파트 1 10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용을 들으면서 이 박스를 완성해보는 일이었어요. 자, 내용이 어차피 전개되는 순서가 문제의 진행 순서, 즉 박스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정보들을 미리 잘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 들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같이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해당 문제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예상해 보기도 할 거고요. 빈칸 주변에 있는 문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힌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는 실제 오디오 스크립트 파일에 등장하는 스크립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정답으로 들어가야 적절한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regular activities. 자, 이 conservation group, 뭔가를 보호하려는 이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beach라 그러면서 해변가, 바닷가에서 뭔가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making sure the beach does not have mud on it 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자, making sure, 뭔가를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뭘 확실하죠? 그 해변이, 그 바닷가가 빈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자. 즉,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그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no 무엇. 그렇죠. 역시나 이번에도 또 무엇 또한 이번에 들어갈 빈칸 또한 그 해변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찾았어야 하는지 보죠. 자, 스크립트를 보니까 피터와 젠의 대화네요. 피터, one of the regular ones is trying to keep the beach free of litter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게 해석이 돼야겠죠. One of the regular ones.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다? 뭔가를 시도하는 일이다. 근데 뭘 시도하냐면 beach가 free of litter 한 상태로 keep,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로 free of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겠어요.
free는 기본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쩌면 시험에서 더 많이 보게 될 의미는 실제로 뭐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의미보다 무언가가 없다라는 의미, 즉 어떠한 다른 것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를 얘기할 때 fre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특히나 전치사는 of랑 함께 쓰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리터라는 단어도 사실은 생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터 같은 경우에 동의어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rubbish 혹은 garbage 라고 하는 단어들. 자,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는 의미로 기억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영국에서는 저기 보이는 litter라는 단어가 쓰레기라는 의미를 지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단어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피터가 말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레귤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다? 비치에 litter가 free of, 즉 없는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정답은 litter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Is it okay to take dogs? 강아지들을 데리고 가도 되나요? 라고 하니까 피터가 I'm afraid not. 유감이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As they are banned from the beach itself. 해변에서 걔네들은 다 banned,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즉 여기 나오는 litter, 쓰레기 또한 강아지들까지 다 그 해변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두 문제 한번 정답 찾아봤네요. 사실 얘네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두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 free of라는 표현 그리고 litter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어만 챙겨 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다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뭐래요? nature reserve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reserve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정작 요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 reserve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reservation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reserve이죠. 뭔가를 예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nature, 자연을 예약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한 뭔가를 보류하다, 유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의미는 뭔가를 보호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보호하는 어떤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래요? Maintaining path, 경로, 통로를 유지하고 nesting boxes for birds installed. 자, 새들을 위한 nesting box, 둥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박스들이죠. 자연 보호하시는 분들이 설치해주는.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설치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next task is taking action to attract 무엇 to the place. 자, 그 다음으로 할 어떤 과업, 해야 할 일은 뭐다? taking action, 액션을 취하는 일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다. 뭘 한대요? 무엇을 attract 하기 위해서. 자, attract라는 거는 무언가를 꼬시는 일을 말하죠.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to the place. 자, 무엇이 그 장소에 올 수 있도록 꼬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게 이들이 다음에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터. We've just finished making and installing nesting boxes for birds to use.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완수했습니다.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까지를. 근데 뭐를? 새들을 위한 네스팅 박스를 만들고 설치하는 것들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블릿 포인트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준비해야죠. 그 다음 정보가 나올 것이다. 즉, 내가 찾아야 하는 정보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듣는 과정 중에 예상할 수 있어야겠어요. 다음을 보면 Next, we're going to work on encouraging insects.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뭐다? 곤충들을 encourage 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하라고 encourage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곤충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잘 북돋아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를 말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금 encouraging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등장하는 attract의 paraphrase로 쓰이고 있음을 캐치한다면 이들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다? 해당 장소에 곤충들이 더 자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임을 캐치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insects, 곤충들이 들어가야 한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포인트도 중요한데요. 지금 attract라는 단어, 꼬시다, 그죠? encouraging, 뭐뭐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다.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단어가 과연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 방식 자체가 번역된 한국어 표현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단어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어 번역이 다르다면 같은 의미임을 캐치하기가 사실상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언어라는 게 그렇게 번역된 단어 하나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하고 학습하실 때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어떤 문맥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어쩌면 이미지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진짜 그 단어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attract랑 encourage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단어지만 지금과 같은 문맥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서 즉 패러프레이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죠. 앞으로 IELTS 공부하시고 문제 푸시는 동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상 리스닝과 리딩 모두 패러프레이즈된 정보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다르게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 어떻게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캐치해 두신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의 장기적인 진짜 나의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엔 뭐래요? Identifying types of 무엇? 빈칸의 어떤 타입들을 분류해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we are also running a project to identify the different species of butterflies. 자, 우리는 또한 running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젝트래요? Different species of butterflies를 identify 하는 일. identify는 분류하고 구분 짓는 거죠. 각각 다른 나비의 종들을 분류하는 일. 그리고 that visit the reserve, 그 보호구역을 방문하는 나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You might b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that. 거기에 참여하는 거 흥미를 느낄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금은 identifying types of 무엇의 타입, different species를 butterfly들로 받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utterflies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butterfly는 들어요. 사실상 오디오 파일을 들었을 때 내 귀에 butterfly가 안 들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그걸 들어놓고도 얘를 단수로 써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경우는 요 butterflies, 복수형 어미까지 다 잘 듣는 걸 해야 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판단했어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만약 단수 butterfly가 답이려면 여기에 관사가 있었어야 하죠. 라고. 그게 없기 때문에 즉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여러분은 이 자리가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임도 알았어야 하고요. 그런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예외 없이 여러분이 단수냐 복수냐를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앞에 라는 단수를 나타내는 관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빈칸이 복수명사임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자, 그런 포인트들이 챙긴다면 반복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죠. 자, 이번엔 뭐래요? Building a new 무엇? 새로운 뭔가를 짓는 걸 얘기하네요. 자, another job we're doing at the reserve is replacing the wall. 자, 우리가 하는 그 reserve에서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일은 뭐냐면 벽을 replacing, 대체하는 일이다. On the southern side, 남쪽에 있는 그리고 뭐래요? Between the parking area and our woodshed. 주차장이랑 우리의 장작 같은 거 쌓아놓는 그런 곳 사이에 있는 벽을 replacing, 대체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replacing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거랑 비슷하죠. 사전적인 의미로 A를 B로 대체하다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에는 뭐라고 나오죠? 빌딩이라고 나오죠. 얘네들이 같은 단어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대화가 존재하고 상황이 존재하고 문맥이 존재할 때는 이 둘이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지어요? 새로운 벽을 짓는 거.
벽을 대체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넘어갑시다. 자, 6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카테고리가 바뀌었네요. 위에 있는 상위 카테고리들이 forthcoming events,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들. Saturday, 토요일에는 meet at Dunsmore Beach Car Park,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walk across the sands and reach the 무엇? 자, 샌드를 가로질러서 걸어가고요.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reach, 어디에 도달한다, 도착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즉, 목적지 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살펴볼까요? We'll be meeting in the car park at Dunsmore Beach at low tide. 우리는 여기서 만날 겁니다. 언제? low tide일 때. 이런 표현이 생소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tide라는 단어입니다. tide라는 단어는 조수 혹은 뭐 조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무슨 의미예요? 썰물, 밀물을 얘기하죠. low tide라는 건 물이 빠져서 수심이 얕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만납시다. That's when the sands are dry enough for us to walk on the island without getting wet. 자, 지금처럼 뭔가 하이픈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건 앞에 나오는 명사들을 꾸며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은 언제래요? low tide라는 건 모래들이 dry enough, 충분히 건조해서 for us to walk,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에 충분히 건조하대요. 어딜 걸어가요? 섬까지 걸어갑니다. without getting wet, 젖는 것 없이. 물이 빠졌으니까, 건조하니까, 다 말라버렸으니까 젖는 거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어디까지? 아일랜드까지, 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 정답은 아일랜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엔 뭐래요? take a picnic, 피크닉을 가고요. 그 다음에는 wear appropriate 무엇? 적당한, 적절한 무엇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And of course, it'll be wet walking across and back. 건너가는 동안 젖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동안 젖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ke sure your boots are waterproof. 너의 부츠들이 waterproof, 물을 방지하는 거, 방수임을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즉, 적절한 부츠를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포인트. 7번의 정답은 boots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이번엔 뭐래요? woodwork sess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러한 수업 세션 같은 걸 얘기하죠. 자, suitable for 무엇? to participate in. 자, participate, 참여하다 어디에. 이걸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람이겠지. 어떤 사람들에게 적절하다 말하고 있는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Is it okay for beginners to take part? 자, take part in이라는 거, 여기 나오고 있는 participate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기너들이 take part 하는 것도 오케이 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으로 definitely, 당연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 정답은 beginners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beginners s가 들어있음을 내가 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뭘 확인해? 여기에 관사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래요? 우드워크 세션에서 making 무엇?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out of wood. 나무로부터 만들어요.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죠. 즉, 만드는 물건이 뭔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Excellent. I'd love to be able to make chairs. 의자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That's probably too ambitious for one day. 하루치고는 너무 ambitious합니다. 너무 야망이 가득합니다. 너무 야망이 많습니다. 과하단 얘기죠. 의욕이. You'll be starting with, 당신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뭐? 나무로 된 spoons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스푼도 역시나 S가 잘 붙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9번까지 봤고요. 마지막 볼까요? 자, 이번에 뭐래요? cost of session, 수업 비용, 캠핑은 안함,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저기 괄호 열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괄호 열고 부연 설명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문제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세션 코스트가 얼마인데 캠핑하면 얼마고 캠핑 안 하면 얼마인지를 둘 다 말해줄 겁니다. 자, 이 괄호의 존재 의미를 알겠죠? 괄호가 왜 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금액이 얼마인지를 들어야 돼. 대신에 캠핑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들어야겠죠. 그럼 우리에게 아마도 금액을 2가지 이상은 들려줄 겁니다. 그 중에 뭐가 맞는지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볼까요? There's a charge of 35 pounds, including lunch. 자, 점심을 포함해서 35불의 charge, 비용이 있습니다. 혹은, 40 pounds if you want to camp in the wood. 숲속에서 캠프를 원한다면 40파운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I should think I'll come home the same day. 나는 같은 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즉, 캠핑을 한다, 안 한다? 캠핑을 이 사람은 안 한다. 그러냐 정답은 35파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자, 지금처럼 숫자가 2개이긴 하지만 요걸 a number라고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숫자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띄어쓰기 기준이에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없죠. 숫자가 뭐 1000단위든 10,000단위든 그 숫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다면 걔는 a number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살펴봤고요. 사실 IELTS 파트 1 리스닝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의아할 포인트가 있죠. 보통 거의 예외 없이 늘 나오는 유형인 철자나 숫자를 하나씩 불러주면서 받아적기 시키는 유형. 그게 요번 테스트에는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뭐 그게 사실 많이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유형인 건 맞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렇게 첫 테스트의 첫 번째 파트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어서 2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